안녕하세요. 다니엘라는 부자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방식이 두 가지 있죠. 이전에는 제가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일당을 받고 하는 일당제, 물량을 받고 하는 물량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당을 받고 하는 일을 했을 때, 일당제를 했을 때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전 영상에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 첫 번째, 일당의 한계가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면은 경력을 쌓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모든 직장이 똑같잖아요. 경력을 쌓는 데는 한계가 있고 일정 경력이 올라가면은 일당이 멈춥니다. 그러니까 뭐 20년을 했든 30년을 했든 그 업종마다 일당의 한계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물량제로 많이 넘어오시죠. 자기의 경력과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경력을 쌓는데 한계가 있고 자신의 역량, 이제 자신의 이제 기술, 능력이 경력에 비해 낮다면 일단은 그에 맞게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경력이 이만큼 돼서 이만큼 주세요 했지만 뭐 수개월 일을 하다 보면 들통이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낮아지거나 이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을 하셔야 돼요. 경력만큼 능력도 있어야 된다. 라는 게 이제 건설 현장의 법칙이고 일정 경력이 지나면 경력이 아닌 이제 내 능력으로 쌓는 데 집중을 하셔야 하는 게 맞고 보여주는 게 맞고요. 두 번째,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휴무를 정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한다 하면 장점으로 다들 직장과 달리 쉬고 싶을 때 쉰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건 오해예요. 이거는 인력소에 한해서요. 인력소. 진짜 인력소. 인력소만 보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직장과 똑같습니다. 인력소 같은 경우에는 특수하게 이제 하루 벌어 하루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 의지에 따라 그냥 안 나가는 거예요. 일을 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 관리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좀 해이하다? 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왜냐? 일을 하는데 일정 휴무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뭐 일요일 쉬겠다. 뭐 주 5일 하겠다. 그 이외에 마음대로 쉰다는 것 자체가 일단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배우고 팀에 소속이 된다면 직장과 같이 휴무를 정할 때는 조율이 필요해요. 쉬고 싶다고 무조건 쉬는 게 아니에요. 그 업체의 팀의 상황도 봐야 되고 규모도 봐야 돼요. 왜냐면 직장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업체가 소규모가 많죠. 뭐 팀 한 팀, 많아야 두 팀. 그럼 기술 공이 갈수록 한 명이 빠지면 대체할 사람이 없기도 하고 그만큼 매출의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주말, 정규 쉬는 주말이 아닌 이상 최대한 일을 하기를 팀장들은 권해요. 그래서 거절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서로 이제 대체한 인물이 있으면야 조공이나 이런 사람들이야 뭐 대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술공들은 한 팀에 많아야 한두 명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건 염두해 두셔야 되고 세 번째, 돈을 못 벌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일당제죠. 일당제 말 그대로 일을 해서 하루하루 적립하는 방식인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팀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모든 팀들이 일이 많은 게 아니거든요. 일이 많은 팀도 있고 많지 않은 팀도 있고 일이 많다가도 갑자기 일이 멈추는 경우도 있고 근데 물량제는 일을 못하더라도 일이 멈췄어요. 그래도 똑같은 상황이지만 물량제는 일을 못하다가 뭐 며칠 바짝 했어요. 뭐 일주일, 이주일 어떻게 일을 바짝 했어요. 그래서 물량을 되게 잘 뺐어요. 그러면 적은 일을 하더라도 커버를 칠 수가 있어요. 그 내 월급을. 반면에 일당제는 말 그대로 일주일 일했으면 일주일 일한 거에 대한 일당을 받는 거고 2주일 일했으면 2주일 일한 거에 대한 일당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일당제는 무조건 일을 많이 나가고 오래 하고 연장 야간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다 일이 끊기면 다른 업체로 가기도 애매하고 안 가기도 애매하고 이러다 보면 일을 못하는 날이 늘어나고 고스란히 나에게는 리스크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기공으로 치면 올라가기가 기공으로 치면 쉽지 않아요. 이제 팀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게 간단히 말하면 기공과 중기공, 조공 역할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선 보통 팀에는 많아야 뭐 3, 4명, 뭐 업종마다 다르겠지만 더 많은 데는 더 많겠죠. 보통 한 3, 4명 정도가 한 팀으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더 적을 수도 있고요. 선임 기공, 그러니까 지금 기공을 있는 팀에 기공이 있는 사람이 관두거나 혹은 내가 그 선임 기공보다 더 높은 역량을 발휘하거나 혹은 팀원을 늘려서 팀을 늘리거나 하지 않는 이상 기공, 중기공의 경력이 되더라도 조공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또한 어떻게 보면 조공이라고 할 수 있죠. 조공의 역할을 정말 오래 했어요. 5년 이상 했던 것 같은데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저도 기공의 역할을 다 수행을 하고 작업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뭐라 해야 될까? 조공 같은 기공이라 해야 할까요? 이 가장 큰 이유가 저희 선임 기공, 지금 저희 팀의 가장 높으신 분들, 팀이 저희 단일 같은 경우에는 한 3명 전후로 왔다 갔다 해요. 사람이 없을 때 2명이서도 하고요. 3명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조공이 1명 있고
기공이 한 명 있고 뭐 중기공 정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공이 나보다 경력도 많고 잘하기 때문에 내가 저 기공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느니 내 선임 기공이 하는 게 매출이 더 높으니까. 그리고 저희 선임 기공도 25년, 30년이 돼서 제가 아무리 기공 역할을 할 수 있다 해도 선임 기공이 훨씬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 잘하는 조공으로 막내 생활을 정말 오래 했어요. 지금도 막내는 막내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일당제의 단점을 말씀드렸는데 뭐 극단적인 상황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고요. 하지만 일을 하다 보면 아실 거예요. 언제나 한 번쯤은 찾아오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일이 많아도 1년에 막 365일 중에 뭐 한 300일 이상 일을 해도 이게 신기한 게 한두 달씩 갑자기 쉬는 날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일이 정말 잘 되다가 갑자기 현장들이 막 멈추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 일이 멈추거나 그러면 그 리스크는 정말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뒤로 일을 하셨을 때 최대한 일을 해서 벌어두시고 그 쉬는 날에는 내 휴가다 생각하고 그거를 평균치를 잡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면 충분히 극복하실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단열하는 부자였고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